자유쓰기부터 시작합시다. 글을 쓸 때 종이 위에 또는 모니터 위에 빨리 생각을 털어놓는 방법이 자유쓰기다. 프리라이팅이죠. 구조, 문맥, 요점, 표현, 스타일 등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 훈련은 무척 유용하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생각나는 대로 종이 또는 모니터 위에 쏟아붓는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면 문장의 완성이다.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문장으로 만들어야 효과적이다. 나는 이 자유쓰기를 나이 30이 되어서야 배웠다. 박사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글쓰기 워크숍에서였다. 무척 열정적인 글쓰기 교수가 Writing with Power라는 고전을 통해서 자유쓰기를 강조했다. 그 짧은 6주 동안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쓰기는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한 배움이었다. 쓸 내용을 갖출 때까지 미루고 미루던 습관, 그래서 최종 마감일이 가까워야 할 수 없이 써내던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자유쓰기는 상상력을 북돋아준다. 지금도 나는 가끔 혼자서 이 짓을 한다. 즐겁기 짝이 없다. 종이 한 장에, 수첩에, 요새는 주로 모니터 위에서 이 자유쓰기를 한다. 마치 머릿속 프로젝트를 그려내는 것과 흡사한 기쁨이다. 자유쓰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신이 겪는 혼란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 특히 쓸 것을 갖춰놓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유쓰기를 통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인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답을 모르는 채, 무엇을 설계해야 할지 모르는 채 자유 스케치를 해보는 것과 유사하다. 자유 스케치를 하더라도 장난만 치지 말고 하나의 안을 완성시키는 훈련이 바로 문장의 완성이다. 자유쓰기를 포함해서 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자유쓰기 방식, 즉 자유롭게 풀어놓는 방식, 키워드 방식, 주요 키워드에서부터 글을 풀어가는 방식, 얼개 방식, 전체 구조적인 얼개를 먼저 그려놓고 채워가는 방식, 모자이크 방식, 부분을 먼저 쓰고 짜맞춰 들어가는 방식. 이런 여러 방식들은 글의 내용, 형식에 따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다. 요즘에 나는 자유쓰기는 수시로 하고 일상적 메모 글쓰기나 수사적 글쓰기에는 키워드 방식을 주로 쓰고 긴 글이나 리포트 성격의 글은 얼개 방식과 모자이크 방식을 병행해서 쓴다. 어떠한 경우에나 자유쓰기는 유용한 출발점이자 주요한 체크 방식이 된다.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며 나의 혼돈을 정리해주고 나의 논지를 다듬어 주기 때문이다. 이 자유쓰기요. 제가 나이 30이나 되어서 배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마 논술 시험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당히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젊었을 때는 글쓰기라는 게 뭐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뭐 석사 논문 같은 것도 써봤지만 도대체 뭐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쓸까 이렇게 싶을. 그리고 쓸 때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석사 글 쓸 때쯤 되면은 그래서 왜 석사 논문 할 때 남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왜 좋은 거 인용해 가지고 자기 말로 못하고 인용해서 따옴표도 없이 쓰는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는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MIT에 유학을 갔을 때 MIT에서 처음으로 제가 글쓰기를 제가 2번을 강좌를 가서 들었어요. 한 번은 맨 처음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할 때 가서 영어 쓰는 거를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그 선생님이 박사 과정에서 6주 동안 하는 글쓰기 워크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듣고 처음에 제가 글쓰기 미국에 가자마자 솔직히 뭐 말도 안 나오고 글도 안 써지고 얼마나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뭘 썼냐 하면은 제가 우연히 어렸을 때 6살까지 살던 집을 찾아가는 경험을 쓴 적이 있어요. 우연하게 대학생 때. 그래서 옛날에
어디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고 그랬거든. 양조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골목길에 이 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옥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썼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완전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유학 간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글쓰기에 재주가 없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틀린 거는 오죽 많아요. 빨간 펜은 이제 다 해주시죠. 빨간 펜 다 해주지만 전체 소재를 잡는 거나 이렇게 쭉 전개하는 방식이 아주 흡입력이 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글쓰기가 괜찮은 모양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도 글쓰기 연습을 주로 영어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잘 안 되죠. 솔직히 리포트 같은 거 쓸 때는 자료 이만하게 쌓아두고 할 거 여기다가 저기 메모해두지만 마지막에 막 될 때까지 제가 그때 숙제할 때 리포트 보통 한 30몇 자리를 내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언제 꼭 리포트를 쓰냐 하면은 미국에는 그 땡스기빙 홀리데이가 있어요. 그게 나흘입니다. 나흘이 이제 연이어서 있어요. 꼭 학기 중간에 그거 한 번. 그때 이제 그 논문을 씁니다. 그전에는 맨날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맨 처음에 이거는 완전히 이른바 맨더토리 과정이에요. 이건 꼭 들어야 돼요.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거를 꼭 들어야 됩니다. 6주짜리 글쓰기 워크숍. 거기 가서 들을 때 제가 배운 게 바로 프리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선생님이 창안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새 번역이 나와 있어요. 힘 있는 글쓰기라는 거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영어 제목은 Writing with Power. 솔직히 힘 있는 글쓰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그거 하고는 아닌. 그러니까 Writing with Power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약간의 하여튼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 이런 습관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피터 셰퍼스가 왜 생각이 나지? 피터 뭐라는 이 저자가 얘기한 게 자유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60년대 초반인가 196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글쓰기에 말하자면 교본이 되는 책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Writing with Power하고 Elements of Style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거 참 정말 제가 이렇게 미국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게 참 좋은 게 60년대면 벌써 지금 한 80년 전 책, 아니 60년 전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교본처럼 써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Elements of Style은 아주 작은 문법에 관련돼서 나온 책인데 그거하고 Writing with Power는 자기의 글쓰기 파워를 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를 끊임없이 대학에서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일반인들의 글쓰기 하는데 가르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자유글쓰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게 한 종이 한 장을 놔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머뭇대는 거 없이 쓰는 겁니다. 10분? 길게는 30분. 30분까지는 잘 안 써지더라고요. 되게 보면 한 20분 정도가 제가 보면 그러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 스케치를 하거나 이럴 때 하면은 단어만 쓰거나 중요한 거 단어, 아니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사건을 쓰거나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 문장을 완성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문장을 완성이 안 시키면 머리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각조각만 알고 있는 거지 자기의 이야기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써야 된다. 문장으로 써서 거기서는 소설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이거는 에세이를 쓸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리포트 쓰는 건 되게 문장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이른바 개조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리포트는. 그러니까 이제 조각조각으로 이어서 써도 되는데 에세이를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칠 때, 아니면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에 본인의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컨셉트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 논리, 그 다음에 흡입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프리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움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저도 맨날 맨 마지막까지 이거를 못 해가지고서는 놔뒀는데
프리라이팅을 해놓고 나면은 아침에 그냥 저는 요새도 가끔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글쓰기 소재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것들도 소재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합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칼럼식으로 논술식으로 쓰는 글쓰기를 제가 되게 재밌어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신문 칼럼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써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신문 칼럼 같은 것도 쓸 때 이제 다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내리 쓰고 난 다음에는요. 뭐예요? 피터 엘보. 아까 그 Writing with Power의 저자 이름이 피터 엘보입니다. Writing with Power. 그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하세요. 우리말로 된 것도 한번 읽으시고 영어로 된 것도 읽으세요. 영어도 너무 잘 썼어요. 영어는 이렇게 짧은 책인데 뭐 우리말로 우리 번역된 건 너무 두껍게 나와서 오히려 막 읽기 무섭게 만들던데 그래도 그 두 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유글쓰기를 하면은요. 그 대신 자유글쓰기를 하면은 보통은 어디에다 내놓을 게 못하는 거예요. 연애편지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애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자유글쓰기 하는 연애편지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연애편지는 적어도 10번은 고쳐 써야 됩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 나갈 때 보통 6번을 고쳤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6번을 고쳤으니까 나중에 한 2번 정도는 표현이나 어법이나 이런 거 갖다 고치지만 처음에 내용을 고쳤을 때 보통 한 4번 정도를 다시 고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요. 본인이 어떤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뭐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좋죠.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제가 뭐 저의 경험을 이렇게 써내려 갔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써도 좋고 아니면 요새 가령 뭐 예컨대 아주 적인 것들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재난지원금이냐 이게 구제 지원금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유쓰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번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꼭 바깥에 꼭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라이팅을 많이 해보면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프리싱킹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프리싱킹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프리라이팅을 많이 하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프리싱킹을 합니다. 프리싱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해요. 문장으로 해가지고 쭉 저기 끝나는 것까지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잘 때 해요. 잘 때 들어넣어가지고 약간 왜 잠이 안 오려고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생각에 뭐 보통 이런 거 있잖아. 그날에 잘 안 풀린 일이라든가 그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야 좋은데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 생각으로 이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엔 또 이제 그거를 글로 자유글쓰기로 이제 하기도 하죠.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정리도 잘 되고 논리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걸 몇 번씩 이렇게 고쳐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던 거와 달리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남을 설득시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힘이 붙습니다. 물론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유연하고 또 강해지죠. 여러분들 프리라이팅 종이 한 장 딱 놔두고 뭐 연애 편지를 쓰듯 꼭 컴퓨터에다가만 요새는 스마트폰도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한 페이지짜리 자유 글쓰기를 여러분 수시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쓰기, 오늘의 숙제 뭐 별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유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 끝나자마자 어디 가서 내 스마트폰 들고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쓰는 건 요새 여러분들은 정말 하도 글씨를 못 써가지고 내가 정말 그 손으로 쓴 거 보면 내가 민망할 때가 많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쓰셔도 좋아요. 스마트폰이 됐건 아니면 패드가 됐건 아니면 컴퓨터에 갔건 문장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한 600자에서 800자 정도를 한 20분 정도 쫙 써내려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쓰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안녕.